음, 오늘은 좀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생각을 해내서 그걸 오늘 처음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코너를 새롭게 만들었냐면 Books I've read. 그 원래 뜻으로 하면 방금 내가 읽은 책들 이런 뜻인데 그 방금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을 순 없죠.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 이 책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들,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쭉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김에 그 사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세컨드 에디션을 2세트를 갖고 있어요. 이게 20권짜리입니다. 20권짜리. 20권도 그냥 20권이 아니라 느낌이 오실는지 모르겠는데 책이 이따시만해요. 거의 무기죠, 무기. 이런 게 20권이 이런 게 20권. 저거를 2세트나 갖게 된 거는 재밌는 스토리죠. 제가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쯤 영어 선생을 시작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한테 영어를 잘 가르치려면 2가지를 해야겠다. 첫째, 단어 뜻을 그 단어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변화해 왔는지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2번째는 문법을 가르칠 때 이게 원래 16세기에는 이렇게 쓰였고 17, 18세기엔 이렇게 쓰였고 19세기엔 이렇게 쓰이다가 20세기 요새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좀 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온 과정까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름 노력을 했는데 2가지 다 안 됐어요. 부분적으로만 성취를 했고 모든 영어 단어를 역사적 연원을 거쳐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든가 모든 문법사항을 16세기, 17세기 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그 변화 과정까지 완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제가 너무 이걸 좋아해요. 이거하고 이거를. 사람들하고 이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공부할 시간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진 못했죠. 그리고 계속 수업이 많았고 변명을 하자면. 그래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데 전체는 잘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와중에 그래도 그 옥스퍼드 사전을 산 거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샀냐면 아마존에서 샀어요. 2000년대 초반에 샀는데 아마존에 그때 주문을 했는데 저게 20권이면 이따시만한 박스로 4덩어리가 오더라고요. 이따시만한 박스로 4덩어리가 오는데 4덩어리로 끝났어야 되는데 같은 날인가 하루 후인가 4덩어리가 또 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나는 분명히 한 세트 주문했는데 제 기억에 그때 2000년대 초반에 18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한 달 월급이 그렇게 됐나?
하여간 그럴 때 과감하게 질렀죠. 제가 원래 지르는 거 잘해요. 근데 두 세트가 온 거야? 한 세트가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걸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그 직접 커뮤니케이션도 안 돼요. 방법이 없더라고.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라고 그 의사 전달을 하려고 무던히 저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럼 마지막 방법은 제가 아마존에 다시 그 국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속으로는 씩 웃었죠. 야, 잘 됐다. 하나는 집에다 두고 하나는 학원에 갖다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꺼내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속으로는 좋아했죠. 어떡하냐? 이 방송 보고 아마존에서 지금이라도 돌려달라 그러면 대략 난감하긴 한데 아니 돌려달라면 돌려줘야지 뭐. 그동안 잘 썼어요. 아니 그 신품으로 따져서 그 돈을 다시 물어내라 그럴래나? Anything. 그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을 얘기를 하자면 그 한 10년 됐나요? 이것도 벌써? 한 10년쯤 전에 그 책이 하나 나왔었어요.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Madman, Oxford English Dictionary 이렇게 쓰면은 나오나? 그죠? 이 책이에요. 응? 왜 오디오북이 뜨냐? 다시. 사이먼 윈체스터를 봅시다. 사이먼 윈체스터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아, 이제는 오디오북으로만 파나 보네요. 음,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책을 두 권을 쓰셨어요. 그 사이먼 윈체스터가. 하나는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이라고 해서 그 옥스퍼드 잉글리시를 처음에 만들 때 그 19세기에 여러 그 학자들이 합동을 해갖고 이 엄청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너무나 귀중한 그 공헌을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원고 내용을. 근데 너무 고마워서 당시에 편집장이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웬걸? 멀쩡한 대학의 멀쩡한 교수이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그 학자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정신병동에 갇힌 정신병자였던 거예요. 그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 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는 그런 미친 사람들의 그런 공헌들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The Meaning of Everything. 이것도 똑같아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사전 어떻게 만들어졌나. 요건데요. 아, 그 기본적으로 실제 예를 한번 보는 게 낫겠네. 실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요거 조금 아까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 He is foolish enough to fool me. 요거 해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들 해보실래요? He is foolish enough to fool me. 그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대로 하면 그는 나를 바보로 만들 정도로 바보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보통.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 사람이 바보로 만든다는 건 나보다 그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죠? 이 사람이 나보다 똘똘해야 나를 바보로 만들 수 있죠. 바보가 나를 바보로 만들 순 없잖아요. 바보가 하는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넘어가요,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나를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얘가 똘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foolish가 무슨 뜻일 수도 있어요? 바보 같다가 아니라. 그죠? 똘똘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이 시간을 갖고 변화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셰익스피어 시대 때 굿이라고 굿걸이라고 얘기했던 그 뜻하고 지금 21세기에 굿걸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 딕셔너리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다른 말로 하면 OED 짧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OED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어들을 최초의 최초 시점, 이 단어가 도대체 언제 처음 문헌에 나왔나 그 다큐멘터를 찾아갑니다. 모든 단어를. 와, 이거 징글징글한 작업이에요, 이거. 모든 단어를 다 그 단어의 최초 등장 문헌들을 다 찾아봤어요. 19세기 영국은 위대했습니다, 진짜. 이 엄청난 작업을 했어요, 19세기에. 다른 언어들 중에 이 정도 방대한 양으로 해놓은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거 한번 덤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도고하고 불어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결과들을 냈는지는 자세히 몰라요. 제가 도고하고 불어를 잘 몰라서. 하여간 제가 아는 한 가장 방대한 단어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 이 작업을 한 최초의 사전은 OED입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전 덕분에 뭐가 가능하냐면 16세기 책은 16세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세기 책은 17세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대부분의 사전들은 이것만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20세기에서 쓰고 있는 이 뜻만. 근데 이 사전을 갖고 17세기 책을 읽으려면 반드시 삑사리가 나요. 안 맞는 거죠. 그때 뜻하고 지금 뜻이 다르니까. 쓰는 게 다르니까. 풀릿이나 풀같이 이런 것처럼 달라지거든요.
느낌이 오시죠? 왜 이렇게 사전을 만들었는지. 사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옛날 문헌들을 볼 방법이 없어요. 현대 사전에만 의존해 갖고 보면은 뜻이 계속 삑사리 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 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사전. 왜? 이 오빠는 골 때리게도 옛날에 쓰던 그 뜻으로 쓰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쓰던 그 뜻하고도 또 다르게 자기만의 독특한 의미 부여를 해갖고 아주 독특하게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사전들을 갖고 덤벼보면 판판이 박살이 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쓰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옥스퍼드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의 존재 의의를 이제 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 풀리시는 한번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고 또 하나 제가 예로 들기에 딱 좋은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한번 같이 좀 봅시다. 이게 우울한 제 방의 풍경이에요. 지금 사전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책장에 이게 이렇게만 들어가, 이렇게 제대로 세워서 안 들어가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하여간 한 가지 요거 갖고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이게 어디까지 커지냐? 이걸 좀 키워볼까? 자, 보세요. 어그노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그노스틱. 우리는 뭐 불가지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어그노스틱이란 단어는 예전부터 있던 말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딱 만든 말일까요? 어그노스틱이라는 입장이 신이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입장이 옛날에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대 과학의 소산입니다. 예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믿는 빌리버와 안 믿는 넌 빌리버만 있었지. 이런 식으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라는 철학적 입장은 옛날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도 없었죠. 이런 입장은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입장이 생긴 건데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그리크어로 어가 나시고 그러니까 어가 without 나시고 그노스가 know란 뜻이에요. 알다. 그러니까 without knowing, not knowing, unknowing 이런 뜻이거든요. 알 수 없다. 최초의 문건이 이거예요. Suggested by Professor Huxley at a party held previous to the formation of the now defunct Metaphysical Society. 엘더스 헉슬리, 토마스 헉슬리, 엘더스 헉슬리는 브레이브 뉴 월드를 쓴 소설가고 이제 별게 다 생각이 안 난다. 아마도 토마스 헉슬리 그 과학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쪽 집안에 형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개념이란 거죠. At Mr. James Knowles' house on Clapham Common,
One evening in 1860. 와. 1869년 어느 저녁 때 처음으로 했던 얘기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이런 거. In my hearing, 내가 듣기로는 he took it from St. Paul's mention of the altar to the unknown God. 세인트 폴이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서간문에서 altar to the unknown God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여기에 그 어그노스틱이 여기 그 그리커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말하는 세인트 폴이 그 신약에 나오는 분이시잖아요. 신약이란 게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four gospel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 매튜, 마크, 루크, 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이거하고 나머진 다 뭔지 아세요? 나머진 다 세인트 폴이 쓴 서간문입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게 아주 단순해요. 복음서 4개하고 나머진 대부분 다 세인트 폴이 쓴 서간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그러니까 뉴 테스터먼트의 저자는 세인트 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을 받아서 썼다고 얘기되지만 얘기된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카톨릭 신자인데. 세인트 폴이 쓴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게 다 뭐로 쓰여 있냐면 그리커로 쓰여 있어요. 예수 생존할 때 예수는 아람어를 썼대요. 영어로는 아라마이크, 아람어를 쓰셨다는데 공식 문건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거기가 헬레니즘 문화가 쫙 퍼졌던 데라 당시에 로마의 지배는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는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알렉산더가 거기를 확 휩쓸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쫙 퍼뜨려 나갔고 그리스어가 공식 문자였던 거죠. 그래서 거의 문헌들은 다 그리스어로 쓰여졌던 거죠. 그 코이네 그리크라 그래. 코이네 그리크. 그러니까 클래식 그리크, 우리가 말하는 거 호메로스, 뭐 일리아드, 아니면 뭐 그 플레이토 이런 사람들이 쓴 그런 거하고 또 구분을 해서 코이네 그리크라고 하는데 복잡하다 말이. 하여간 코이네 그리크로 쓰여 있는 신약 성경을 그냥 코이네 그리크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시대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서 새롭게 영어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그리스어에서 따온 겁니다. 말이 힘들다. 하여간 1881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1870년에 스펙테이터겠지 아마도 이런 잡지에 1월 29일 날 뭐라고 쓰여 있냐면 In theory, he가 누구냐면 Professor Huxley is a great and even severe agnostic. 아주 심각한 agnostic이다. Who goes about exhorting all men to know how little they know. 그러면서 1870년, 1874년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언제 처음 쓴 것 같고 정확하게 처음으로 이게 공식적인 문서에는 어디에 이렇게 써 있다. 이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다 되어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영어가 유일해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나오는. 이거 엄청난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줄씩 갖고 있을 만한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체계 형태로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뉴스 같은 거 나왔잖아요. 뭐 김밥 대박, 화이팅, 이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전혀 다르죠. 이런 용례들이 OED에 등재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다 넣어갖고 사전 만들어내면 이거 몇 권짜리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세컨드 에디션이 그 20권인데 저 큰 책으로 글자도 아주 빽빽하게 갖고 한 페이지에 3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빽빽하게 갖고 3줄씩. 그렇게 해도 20권인데 이게 third 에디션이 몇 권이더라? 하여간 30권이 넘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종이책으로는. 양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OED는 온라인 서비스만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비싸요. 대학 도서관이나 이런데 그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는데 애나 덤벼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개인이 덤벼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이게 온라인으로 서비스는 해주는데 개인이 덤벼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하여간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되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은 저같이 세컨드 에디션 같은 거 아니면 서드 에디션까지 그 중고 서점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안 비싸요. 지금은 안 비쌀 거예요. 저처럼 옛날에 뭐 180, 200 이렇게 주고 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거예요. 영어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이 없어지기 전에 한 질씩, 근데 배송비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따시만한 박스가 막 네 덩어리, 5덩어리가 와야 되니까. 이용자들은, 용기 있는 자들은 한 질씩 갖추고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고요. 그러면은 이거 외에 그럼 사전들이 뭐가 있느냐? 그냥 네이버 사전 쓰면 안 되냐? 네이버에 있는 영한 사전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돼요. 근데 저희 이세광 영어서동에서는 공식적으로 워드넷이라는 요거를 써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아닌디? 어. 저희 이 워드넷이라는 요거를 쓰거든요. 이걸 쓰는 이유도 길게 말하면 입 아파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이게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느냐, 이 6번이라는 게 있고 여기 나머지 번호 없는 거 있잖아요. 6번이라는 게 이 뜻으로 가장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뭐 70번, 35번, 20번 이렇게 내려오기도 해요. 많이 쓰는 단어들은. 그러면은 75번이 가장 흔히 쓰는 뜻이고 30번은 반 정도로 떨어지고 2번 정도 내려가면 거의 안 쓰는 뜻.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도 보여주고 시노님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좀 큰데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이북 만들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런 청기문서를 막 하네. 하여간 그런 면에서 괜찮아서 워드넷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워드넷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뭐 나머지 사전들은 다 쓰레기냐? 아니에요. 훌륭한 사전들 많아요. 전 특히 감동을 받았던 건 콜린스 코빌드 사전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콜린스 코빌드는 동의어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동의어를 제시해 주지 않고 어떤 걸 하냐면 시츄에이션을 보여줘요. 이 단어는 이러할 때 이런 감정일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게 원래는 그렇게 배우거든요. 반복적인 청취나 시각으로 보는 독서를 통해서 아, 이러이러한 문맥,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배우는 거지. 아, 이게 동의어가 뭔데 그 동의어를 이렇게도 쓰네. 이렇게는 안 배우거든요. 접근법이 아주 훌륭해요. 폴린 스코필드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 그런데 영어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동의어들이 문제가 됩니다. 동의어들이. 왜냐하면 영어가 동의어들이 워낙 많거든요.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개의 언어들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층층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그 영국도 그렇고 섬나라들이잖아요. 섬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행이 우리나라는 유행이 왔다가 흉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은 안 그래요. 층층이 쌓인다 그게. 이렇게. 그래서 영어 단어들이 계속 그 누가 지배하느냐, 로마가 지배하느냐, 프랑스가 지배하느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단어들이 쌓였어요. 그래서 같은 것에 대한 동의어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노님들을 갖고 따지는 사전이 두 개가 있어요. 메리엄 웹스터에서 나온 시노님 딕셔너리가 있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이거는 굉장히 그 어려운 단어들, 고급 어휘들, 이거 말도 어려운데 비슷한 말도 많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해줘요. 메리엄 웹스터의 딕셔너리 오브 시노님이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저기 지금 있어갖고 옥스퍼드 러너스 피서스라고 있어요. 얘가 그닥 고급은 아니어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 그런 것들의 그 시노님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이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영어가 좀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요 사전을 보시면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봐도 재밌어요. 아, 이런 단어는 나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구나. 그거를 아하, 아하, 이 소리 계속 나와요. 아하, 아하, 그러면서 계속 이 소리 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사전인데, 피서러스는 원래 그 어휘 모음집 이런 뜻인데, 사전이에요, 사전. 괜찮습니다. 할 얘기 다 했나? 예. 뭐 할 얘기 뭐 대충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광고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겁니다. 보이시나요? 예, 성경. 이거 뭐가 막 눌리나. 요게 그 번쩍번쩍하죠.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최초로 나와 있는 영어 번역 성경 최초로 이룩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그 다음에 나와 있던 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NRSV. 이게 최근에 나온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로버트 알터가 번역한 구약
요거는 3권 중에 한 부분이에요. 구약 번역한 거. 요 4권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한꺼번에 소개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서양 문명의 가장 중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수박 겉핥기예요. 서양 문명을 공부를 하던 아니면 그 유럽을 여행을 해도 전부 다 그 성경 얘기입니다. 성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성경과 관련된 얘기들이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성경은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장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책이 이거예요. 책인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페이지에 계속 뜨더라고요. 불신자가 읽는 성경. 그래갖고 성경을 불신자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읽히나 그러면서 계속 성경 까는 얘기가 나오던데 뭐하러 이렇게 시간 낭비해요? 안 보면 되지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깔 거면은 뭐하러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엄청난 시간 낭비거든요. 성경에서 단 1g이라도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최소한의 마음가짐도 안 돼 있으면서 성경을 뭐로 봅니까? 오로지 까기 위해서. 그런 시간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 뻘짓이에요. 읽으셔도 절대 그렇게 읽을 거면 아예 그냥 손도 대지 마세요. 하여간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들과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빠이.